안녕하세요. 14조 최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경진대회 소개, EDA, 데이터 전처리, 모델링, 제출 결과, 추가 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진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경진대회 주제는 신체활동을 분석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제적 인터넷 사용 수준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셋은 크게 H밴 인스트루먼트와 액티그래피 파일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H밴 데이터는 참가자의 연령 및 성별, 신체, 심혈관 체력 등 다양한 측정값, 수면장애 분류 척도,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특성과 행동 측정 척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액티그래피 데이터는 참가자가 최대 30일 동안 집이나 일상생활에서 가속도계를 착용하며 가속도 측정값, 수평면에 대한 팔의 각도, 주변광 등의 데이터를 담고 있습니다. 경진대회에서 주어진 평가지표는 QWK 함수입니다. QWK 함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예측값과 실제값 사이의 일치도를 측정하는 평가지표로 특히 순서가 있는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QWK 공식에서 관측 일치도 O는 실제값과 예측값 사이의 일치 여부를 나타내는 행렬이고, 기대 일치도 E는 실제값과 예측값이 무작위로 일치할 확률을 기반으로 한 행렬입니다. 그리고 가중치 행렬 W는 인덱스 I, J 간의 거리의 제곱을 총 레이블 수로 정교화한 행렬입니다. 따라서 QWK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예측값과 실제값이 일치하며 0은 무작위 예측과 동일하고 0보다 작은 경우 무작위 예측보다 성능이 떨어집니다. EDA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트레인 데이터의 초기 분포를 다룹니다. 각 그래프는 데이터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지 아니면 특정 값에 치우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프를 보면 일부 피처에서 값이 치우치거나 이상치가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GCCU, FGCPU는 값이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BMCDEE, ECW와 같은 바이오 일렉트릭 임피던스 데이터에는 이상치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 부분이 결측지를 나타내고 각 컬럼별로 결측지가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결측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피지컬 액티비티에 관련된 피처인 PAQ 컬럼에 특히 더 많은 이상치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데이터의 분포를 박스 플롯으로 시각화한 것으로 몇몇 변수에서 데이터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값인 이상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들은 타깃값인 SII, 즉 심각도 장애 지수와 참가자들의 성별, 나이, 등록 시기를 나타내는 데모그래픽 데이터의 분포를 보여줍니다. SII는 논, 마일드, 모더레이트, 세비얼로 이루어져 있으며 타깃값이 클래스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특정 값에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 좌측 3개의 그래프는 데모그래픽 데이터에 따른 타깃값의 분포이고 하단 좌측 3개의 그래프는 타깃값에 따른 데모그래픽 데이터의 분포입니다. 가벼운 수준의 인터넷 사용 정도를 나타내는 마일드는 봄에 등록한 참가자들에게 많이 나타났고 심각한 수준의 인터넷 사용 정도를 나타내는 세비어는 가을에 등록한 참가자들에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12세에서 17세 사이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청소년을 확인할 수 있었고 12세를 기준으로 인터넷 사용 정도가 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여성보다 남성이 인터넷 사용량이 많았습니다.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의 피처를 비교했을 때 트레인셋은 총 81개, 테스트셋은 총 58개로
트레인 셋의 피처를 테스트 셋의 피처와 동일하게 변경해주고 타깃값인 SII를 추가해 주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프링을 0, 서머를 1, 펄을 2, 윈터를 3으로 정수형 데이터로 변환해 주었고 KNN 인푸터를 사용하여 결측치를 처리하였습니다. 스무터를 사용하여 오버샘플링하여 불균형 데이터를 처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SII의 클래스별 각각 2144개, 1358개, 424개, 34개였던 데이터가 각 클래스당 2242개로 증가했습니다. 트레인 세트에서 SI와 상관관계가 높은 피처 30개를 시각화하였더니 PCIAT, PCIAT 토탈이 상관계수가 0.89로 가장 높았습니다. 따라서 리그레서로 이 피처를 예측한 다음 이 값을 새로운 피처로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PCIAT 토탈은 PCIAT 즉 페런트 차일드 인터넷 애딕션 테스트의 총 점수를 의미하며 PCIAT는 아이가 인터넷 사용 제한 시간을 어기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혼자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등의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모델링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CIAT 토탈 스코어를 예측하기 위한 베이스 모델로 리치 회귀 모델과 그레디언트 부스팅 리그레스를 사용하여 예측한 뒤 평균 제곱 오차를 사용하여 성능을 평가하였습니다. 그레디언트 부스팅 리그레스의 MSE가 더 작게 나와서 이 모델로 성능 개선을 진행하였습니다. PCIAT 토탈 스코어를 예측할 때 사용할 최적의 피처 개수를 구하기 위해 피처별 평균 제곱 오차 값을 비교하여 최적의 피처 개수를 구했더니 51개가 나왔습니다. 리그레서의 성능 개선을 위해서 그리드 서치를 사용하여 최적 하이퍼 파라미터를 구하였습니다. 실행 결과 러닝 레이트가 0.05, 맥스 딥스가 5, N 에스티메이터가 200 등의 값이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로 나왔습니다. 앞에서 얻은 하이퍼 파라미터와 피처를 사용하여 예측하였더니 평균 제곱 오차값이 145가 나왔습니다.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에서 각각 이를 예측하여 이 값을 새로운 피처로 추가하였습니다. 타깃값 SII의 예측값의 베이스 모델로 XGB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였더니 정확도가 0.79가 나왔고 카파 값이 0.89가 나왔습니다. 성능 개선을 위해서 그리드 서치를 사용하여 예측하였더니 러닝 레이트가 0.01, 맥스 딥스가 3, N 에스티메이터가 50 등의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로 나왔고 이를 사용하여 예측한 결과 정확도가 0.84, 카파 값이 0.91이 나왔습니다. 제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케글에 이 모델로 제출하였더니 점수가 0.378이 나왔고 등수는 3200팀 중에 2477등이 나왔습니다. 제출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마이너스 0.082점부터 0.5점까지 다양하게 분포하며 0.4점부터 0.5점에 많은 팀들이 몰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종 제출본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전에 어떤 성능 개선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토 인코더를 사용하여 액티그래피 데이터를 압축하였습니다. id를 기준으로 HBN 데이터와 압축한 액티그래피 데이터를 병합하여 새로운 파생 변수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XGB 클래시파이어, 캣부스트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여 베이스 모델로 하고 카파 값을 구했더니 각각 0.86, 0.873이 나왔습니다.
그리드 서치를 사용하여 성능 개선 후 카파 측정 결과 0.87, 0.879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베이지안 최저가를 사용하여 XGB 클래시파이어의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후 성능 평가 결과 정확도가 0.798, 카파 값이 0.910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템넷 클래시파이어의 타겟값을 예측해 봤습니다. 먼저 옵투나를 사용하여 템넷 클래시파이어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했습니다. 이를 사용하여 타깃값을 예측하였더니 정확도가 0.86이 나왔고 카파 값이 0.93이 나왔습니다. 발표 준비를 하면서 데이터의 결집치가 많아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캑을 제출 점수로 0.4를 목표로 하고 성능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였는데 생각보다 제출 점수가 낮아서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캐글에 있는 다른 경진대회에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이뤄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14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